네. 와서 싸바싸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경기장 와서 막 빌고 미안합니다. 가도 되나? 싫어, 나가. 자, 출연자 기획 콘텐츠 저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피터 형을 불렀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네. 주제랑 관련돼 있죠. 맞습니다. 피터 형이 지난 이제 락섬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형수님 얘기를 했다가 그 부분이 타임 코드가 굉장히 많이 찍혔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 와이프 못 봤으니까 다행인데 그거 발견되면 어떡하죠? 아마 마지막 출연일 수도 있어요. 네, 제 인생의 마지막 행동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해외 축구를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적 시장에서 생각보다 배신 행위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딱 그 이적 시장이 딱 이적 시장이기도 하고, 좋죠. 네. 그래서 뭐 잉글랜드 바깥으로 나가면 루이스 피고 같은 엄청난 이 건수가 있지만 잉글랜드 안으로 들어온다면 사실 은근히 또 이상하게 아스날이 연루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게 아스날 떠난 선수 아니면 아스날 들어온 넘어온 선수. 네, 이런 신기하게 진짜 많아요. 모든 톱 10의 거의 반 정도 차지하는 아스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잉글랜드 최악의 배신자 특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터 형에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요거는 이전 축구 얘기까지 한번 우리가 편안하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피터 형이 생각을 했을 때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그 배신감을 느끼고 화나는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그 이유.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약간 열받는 게 유소년 선수. 우리가 키웠던 선수가 배신을 때리고 나가면 그거 제일 최악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외국인 선수하고 현지 잉글랜드 출신 그 차이가 있어요. 있겠죠.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외국인 선수한테 화가 나고 배신감 느꼈더라도 진정한 인근 사람한테 심지어 그 도시 출신이면 진짜 어린 나이부터 우리 구단에서 컸던 애 그러면 배신감이 훨씬 더 약간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느낌. 유소년 선수가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라이벌로 가는 게 가장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떤가요?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지역적으로는 별 어떤 라이벌리가 없다.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만페르시 같은 경우가 딱 그 케이스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근데 또 토트넘 같은 지역 라이벌은 아니에요.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라이벌리가 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화나는 포인트긴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고 그 케이스는 우리가 조금 떨어졌죠. 인정해야 될 거. 사실 맨유보다. 그때 맨유가 이제 계속 우승을 했고 아스날은 오랫동안 우승을 못 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것도 덜 화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예전처럼 아스널 1위 맨유랑 2000년대 초반 막 이럴 때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조금 이해하기 싫지만 이해되는 거 아스널에 오랫동안 뛰었으니까 타이틀 없었으니까 맨유는 책임까지 있었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었으니까 이해한다. 그런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동등하게 싸우고 있을 때 지역 라이벌 아니더라도 화날 수 있죠. 엄청 화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뭔가 화나는 포인트 10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피터 형이 봤을 때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지역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 화나는 포인트 10점 만점에 그거는 진짜 이건 10 해야 되죠. 이건 10. 이건 10이다. 네, 근데 저는 일부러 이거 입었던 거 저는 신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아스널 토트넘 북런던 출신이니까 일부러 입었어요. 오늘은 그냥 저 조금 좋은 면 보여드리려고. 좋습니다. 자, 지역 라이벌은 10점, 화나는 포인트 10점이다. 그렇죠. 화날 수밖에 없고 순위 경쟁팀으로 이적하는 경우는 아까 피터 형이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 어떤 그걸 봐야 된다. 그렇죠. 그 당시에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그것도 꽤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굳이 떠날 필요 없잖아요. 비슷한 순위면. 그렇죠. 그럴 때는 진짜 뭐 강등 순위더라도 그것도 진짜 화나는 거죠. 순위 경쟁 중이라면 화난다. 이건 그럼 10점 만점에? 이거는 한 8점? 8점. 자, 세 번째. 얼마 전까지 충성을 다하겠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휙 바뀌는 경우.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인성을 약간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거는 진짜 분노하죠.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스스로 떠나는 거 아닐 때는 이해가지만 예. 뭐 구단이 돈 필요해서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얘기해놓고 네. 그 다음에 난 떠나고 싶다 뒤에서 그러면 그것도 이것도 한 9? 9? 아마 조금 더 그 선수 자체를 네. 너무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 한국 축구에도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좀 덜한데 예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많이 봤어요. 이거 너네 사전 접촉했지. 요즘엔 이게 좀 일반적인데 예전에는 사전 접촉했다고 그러면 구단끼리 굉장히 많이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특히 미디어에 이렇게 들키면 그게 문제죠. 그쵸. 솔직히 옛날에도 다 했는데 맞아요. 미디어 언론 나오면 진짜 분노하고 안 나오면 모르고 지나가는 건데 뭐 이따 애슐리 콜 예, 이게 콜이 전형적인 사례죠. 이것도 진짜 화나는 건데 그 사람 뭐의 인성 그런 문제 아니고 어차피 다 했는데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 8? 8. 이것도 8점. 늘 8일 것 같아요. 아마 기본적으로 분노하는 거. 화가 안 나진 않는다. 다 화나죠. 화가 나긴 한다. 네네네. 무조건. 한 8, 7.5. 그럼 요거는요? 네. 돈이랑 트로피 때문에 이적하는 경우. 이것도 또 약간 애슐리 콜 쪽인데. 근데 이거 약간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돈 때문에 가는 거랑 트로피 때문에 가는 거. 약간 종류가 다른데. 트로피는 조금 더 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축구는 어쨌든 네. 이기기 위해, 메달 따기 위해. 그래서 그거는 한 6에서 7? 근데 돈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거. 그래요? 네, 돈 때문에 축구하는 거 솔직히 맞잖아요. 맞죠. 직업인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네, 우리도 돈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데 축구는 진짜 로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팬들 입장에서 돈 때문에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8에서 9. 이게 유럽 팬들이 금전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직업이라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못 가요. 그거는 약간 더 상업적인 뭐 미국 스포츠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약간 좀 종류가 다르긴 한데 티에리 앙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트로피를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한 건데 그거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아스날 팬들이 그래도 잘 가서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오랫동안 또 했으면 진짜 오랫동안 우리 팀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으면 더 봐줄 수 있죠. 특히 해외 가면. 해외로 가는 거는 뭐 좀 인정해 준다. 네. 자, 그다음 재계약을 거부하다가 결국에 FA로 나가는 경우. 이건 진짜 짜증나죠. 왜냐면 그 구단도 엄청 손해고 돈 못 받으니까. 루이스 피고 솔직히 돈 많이 벌어줬어요.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못 받고 떠난다면 그건 진짜 용서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배신자 1위를 한 선수가 여기 중에 여러 개를 한 선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마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10인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공짜로 무료로 이적하려면 그 마지막 1년 동안 약간 애매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밀당하면서 그 짓이 진짜 약간 용서할 수 없는 짓이죠. 왜냐면 원래 1년 전에 명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안 할 거다. 재계약. 그러면 구단의 선택을 주는 거잖아요. 뭐 매각을 하든 끝까지 데리고 있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 공짜로 간다면 진짜 큰 배신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7번째입니다. 주장이 떠나는 경우. 진짜 자기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이거 진짜 용서할 수 없죠. 주장 어떤 때 나이가 많아서 이제 구단랑 협의해서 너는 이제 떠나라. 그러면 오케이. 그건 오케이. 축하하면서 보낼 수 있는데 주장이 가고 싶어서 난 가겠다. 이것도 진짜 한 9에서 10. 왜냐면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죠. 원래는. 그렇죠. 자, 그다음 8번째. 이적을 하려고 언플을 계속하고 훈련 안 나오고 이런 선수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것도 잠수 타고. 이거 진짜 제가 처음 기억나는 케이스가 피에 반 호이동 그 네덜란드 선수. 호이동 바노든 노팅엄 포레스트 뛰고 있을 때 솔직히 강등 됐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막 나는 떠나고 싶다. 그래서 아예 훈련 안 나오고 경기 안 뛰었을 때 그때 처음 기억나는 거 신문에서 너 계약돼 있는데 어떻게 그거 거부해? 이거 그냥 일상 사무실 다닐 때도 하면 안 되는 행위잖아요. 다 계약 기간까지는 엄수해야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잉글랜드 팬들도 더 약간 이해 안 가는 문제이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너는 축구 선수라고 불러? 너는 그러게 하는 거면 그 행동 자체가 진짜 그것도 9.5. 이것도 굉장히 높은 점수. 이러면 안 되죠. 자, 이제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너무 떠나고 싶어서 이적료에다가 본인이 자기 돈을 보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진짜 가끔 있어요. 이거 너무 찌질하죠. 솔직히. 너무 찌질해서. 맞아요. 조금 불쌍하기도 해요. 그만큼 얼마나 가고 싶은 거야. 있기 싫은 거죠. 네. 자기 돈도 얼만큼 포기하고. 네. 그러면 진짜 기분은 더럽지만 네. 그러면 찐으로 떠나고 싶구나. 인정해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진짜 최악의 일인데 자기 돈도 포기하면서 이거는 한 8에서 9 찌질하지만 봐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떠나고 난 다음에 전 소속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저긴 별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자기가 원래 돈 받았던 팀, 사랑받았던 팀한테 욕한다 하는 거는 진짜 9에서 10 거의 다 9에서 10인 거예요. 그냥 분노예요. 이건 네. 다 화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최악의 배신 이적 요거를 탑 10. 근데 제가 이렇게 피터 형이 준 리스트를 봤는데 저는 좀 생소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좀 오래된 것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요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위. 네. 포린스입니다. 포린스. 조금 요즘 뭐 초등학생 팬이면 모를 수도 있죠. 네. 근데 한때 90년대 잉글랜드 최고 수비형. 중앙 미드필더였죠. 맨유에도 한참 오래 뛰었고 인터밀란 가서 제가 기억하는 이탈리아에 성공했던 선수 뭐 폴 가스코인 그 다음에 포린스였어요. 데이비드 플래시랑 그래서 진짜 멋진 잘하는 선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원래 웨스트햄 출신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웨스트햄에 되게 열심히 뛰고 어릴 때부터 키우니까 너무 아꼈던 선수고 말투 들으면 완전 찐 런던어. 완전 런던. 네, 그래서 Governor라는 닉네임인데 Governor는 약간 보스랑 비슷한 말이에요. 선수 생활이었을 때도 보스 느낌이 있었어요. 거의 감독급이었어요. 그래서 Governor라고 불렀는데 이적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맨유 저지 입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억나는 배신자 이적이에요. 그래서 넘버 10에 넣었어요. 근데 웨스트햄 팬들 지금까지 포린스 너무 싫어요. 진짜요? 네, 지금까지. 왜냐면 포린스는 뭐 맨유 떠나고 인터밀란 떠나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기 팀한테.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자기 예전 팀 막 욕하는 거. 네. 웨스트햄은 나 거의 안 키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웨스트햄의 영향은 웨스트햄과 너무 오버하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하고 또 리버풀에도 뛰었어요. 맞아요. 리버풀 가 있었어요. 네. 당연히 중간에 뭐 인터밀란 시절도 있으니까 그만큼 그 사건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웨스트햄 팬들이 생각했을 때 하고 저희 아버지가 웨스트햄 팬이었으니까 그쵸? 너무 이 사람 욕하는 거 아빠 입에서 그런 단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어릴 때. 이 사진 좀 봐. 지금 웨스트햄 선수들 메뉴 유니폼 입고 있다. 저희도 예전에 파브리가스 뭐 억지로 다른 바르사 선수 입혔던 거. 이거는 그냥 자기가 메뉴 가고 싶고 갈 준비했는데 그거는 진짜 웨스트햄 팬들 지금까지 용서 못하는 거죠. 아까 나온 케이스에서 10번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소속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 좋지 않은 케이스 때문에 요게 이제 10입니다. 자 9위는 저는 이거는 몰랐어요. 호주 축구 선수 하면 지금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해리 키웰이라고 있는 이 선수가 이제 리즈에서 리버풀로 갔는데 저는 이거 이적했던 순간에 축구를 보던 타이밍인데 깊은 현재 기사는 이제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징징거렸어요. 떠나면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엄격한 뭐 훌리건까지 아니지만 남자다운 축구 팬들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너무 흉하다고. 떠나면서 막 더 좋은 팀 가는 거였잖아요. 그쵸? 어쨌든 리버풀로 가니까. 근데 자기도 부상 많이 당했죠. 해리 키웰. 리버풀 시절도 많았고요. 그리고 루카스 레데이비 그 사우스아프리카 주장이 있었는데 레데이비 선수 너무 잘 챙겼는데 나를 안 챙겼다. 그래서 막 불만 터지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선수 떠나는 거 기분 나쁜데 또 자기 스태프들 막 탓하는 거 리즈 팬들 너무 싫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런 컴플레인 있든 없든 그거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미디어 언론 크게 하니까 그래서 많은 리즈 팬들 그때 너무 정이 떨어졌어요. 원래 약간 레전드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사랑하는 리즈 선수를 떠날 수 있었는데 괜히 그거 굳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하는 게 사실 유명 선수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일일이 대응하면 점점 일이 커지거든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했고 근데 몇만 파운드 일주일에 받는데 억울했다. 잉글랜드 팬들 진짜 그거 용서. 그렇구나. 기본 그냥 뭔가 그냥 참아야 된다. 자 10위가 포린스, 9위가 해리 키웰이었고요. 8위는 웨인 루니입니다.
웨인 루니는 여러 가지 때문에 여기다 넣었는데 그 뭐 에버튼에서 맨유 갔던 자체도 한 2년 동안 뛰었나 퍼스트 팀에서 2년도 거의 안 됐어요. 그리 오래 안 뛰었어요. 네. 근데 FA 유스컵에서 골 넣었을 때 once a blue, always a blue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럼 평생 에버튼. 약간 이런 문구하고 늘 처음에 뭐 몇 달 동안 나는 에버튼 영원히 있고 싶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2년 만에 맨유 오프 들어오니까 바로 키싱하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니었죠. 왜냐하면 에버튼 팬들도 어느 정도 용서는 이미 했는데 당연히 경기장에 있는 팬들은 재미로 그냥 예전 선수를 막 욕해요. 놀리고. 근데 그 경기 그거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했다고 인터뷰 이제 후에 했는데 자기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에버튼 팬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함이 터졌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진짜 조금 루니한테 실망했던 거 맨유 이제 잘 뛰다가 여러 번 떠나고 싶다고 오픈하게 얘기한 거. 맞아, 얘기 좀 많이. 매 여름에 한 3번 연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첼시 가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거의 직전이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구단에 뛰고 있었고. 맨유는 그때 당시 맨유는 네. 알렉스 페거슨 밑에서 그런 언론으로 오픈하게 얘기하는 거 한두 번, 3번이었으니까 너무 많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냥 중립적인 팬 입장에서 너가 뭐가 아쉬워? 왜 저러는 거야? 돈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계속 재계약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주급 올려서 재계약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치사하게 약간 재계약할 때 하는 플레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약간 존중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루니는 사실 정말 축구를 잘했던 거에 비해서 뒤로 갈수록 조금 평가가 계속 좀 떨어진 게 이런 것도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팬들한테 약간 실망시키고 워낙 터프한 진짜 축구만 바라보는 선수 같은데 그쵸. 여름만 되면 한가했을 때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진짜 실력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하죠. 최고. 네. 잉글리시 선수 중에. 근데 그만큼 약간 지금도 사람 생각에서 기억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니의 그 아스날을 상대로 그 넣었던 빡 가마차는 그때도 꽤 오랫동안 아스날이 무패를 달리고 있다가 거기서 깨졌었는데 그때 보고서 그 생각했거든요. 베르캄프 자리에 루니가 있으면 이건 끝났다. 완전 대박이다. 근데 이제 맨유로 가더라고요.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아마 그 유로 2004 보고 그 결정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질문 받아가지고 앙리 아니면 루니. 저도 루니. 그때 더 어렵고 완전 폭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잉글랜드 선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케이. 그 정도로. 근데 아마 앙리 하기 잘했어요. 앙리도 이 정도 약간 배신하고 컴플레인은 안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좋았어요. 신사였어요. 오히려. 자, 그 다음. 이거는 기억나요. 자, 바로 7위는 카를로스 테베즈입니다. 맨유에서 맨시티로 갔죠. 저는 솔직히 기분 좀 좋았어요. 좀 고소했어요. 왜냐면 한때 맨유 떠나는 선수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클럽이니까. 네, 잉글랜드 넘버원 진짜 20 몇 년 동안이었잖아요. 그래서 테베즈는 많은 축구 팬들 되게 의외였죠. 왜? 맨유 떠나고 맨시티 가는 거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맨시티 약간 흐름 갈아타는 살살살살 자기가 약간 미래를 잘 본 것 같아요. 하고 이것 때문에 맨시티가 엄청 크게 광고도 내고 맨유 막 하려고 우리는 이제 뭐 우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맨체스터 한가운데 진짜 큰 광고 이렇게 내밀고 근데 막판에 또 맨시티한테 했던 행동 그 바이에른 뮤닉 전에서 벤치에서 안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더 약간 여기 리스트에 올라오는 거야. 미안하지만 얘도 루니처럼 실력은 대단했죠. 그 파이팅 스타일. 그건 뭐 대단하죠. 실력만큼은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사람으로서 로열티라고 해서 충실한 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리 레드넵인데 레드넵은 토트넘의 이제 감독이기도 했었던 그 레드넵입니다. 유일한 감독이죠. 이 리스트에서. 감독은 한 명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조지 그레이엄. 또 아스널에서 이제 그 후에 토트넘까지 갔는데 그거는 중간에 많이 쉬었으니까 어느 정도 아스널 팬들도 크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벵거 왔고 너보다 훨씬 더 잘하는 감독 하고 뭐 아마 테리 오닐라는 감독도 토트넘에다가 아스널 와서 우승도 한 적도 있고
근데 해리 레드냅은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많은 구단도 이끌어왔고요.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포츠무스에 있을 때 하고 사우스햄튼에 있을 때 그때 제일 약간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잉글랜드 언론에서. 근데 포츠무스하고 사우스햄튼은 둘 다 그 사우스 코스트 남쪽에 있어요. 되게 가깝게. 지역적으로. 그래서 지역 라이벌로 되게 약간 살벌한 라이벌이긴 해요. 예. 근데 포츠무스에 있었다가 이제 사우스햄튼 넘어간 거, 바로 가는 거. 중간이 없었으니까. 중간에 뭔가 있으면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네. 네네. 근데 바로 포츠무스 그만두고 여기 가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 강등되고 다시 포츠무스로 갔어요. 아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우스햄튼 입장에서. 예. 그래서 두 가지 팬을 분노시켰죠. 사우스햄튼 사람들은 얘는 첩이다. 약간 와서 우리 강등시키고 다시 포츠무스 간다. 약간 악명이 좀 높아요. 뭐 되게 프렌들리하고 분석했는데 근데 그 후에는 또 토트넘 가는 거 웨스트햄 팬들한테 너무 안 좋죠. 웨스트햄하고 토트넘 진짜 안 좋죠. 근데 해리 레드냅은 원래 웨스트햄 출신이었고 선수였을 때 그래서 당연히 토트넘은 안 가겠다. 다른 팀 가더라도 토트넘 가서 올인하고 이런 식으로 보기 되게 안 좋았죠. 웨스트햄 팬 입장. 여러 팬을 되게 다 혼란스럽게 했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런 지역 라이벌과 어떤 이런 팬들 간의 증오심이 피터 형이 봤을 때 예전이랑 최근 젊은 팬들이랑 똑같이 유지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그게 옅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확실히 옅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전 팬들이 훨씬 더 강한, 근데 요즘은 조금 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즘 현지 잉글랜드 팬들도 선수 좋아하는 팬들도 점점 많아지고 구단보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약간 글로벌화 소셜미디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아마 그 절정을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축구 팬으로서.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살벌하게 서로 욕하고 그렇게까지 약간 같은 동네인데 네. 도시인데 진짜 안전하진 않죠. 올바른 행동 아니지만 근데 그 맛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없어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요즘 젊은 층은 조금 더 잘하고 있다. 좀씩 옅어지고 있다. 네, 확실히 그래요. 네네네. 한국 팬뿐만 아니고 잉글랜드 젊은이들은 이 정도 서로 미워하는 감정은 없어요. 네네. 좀 아쉬워요. 네. 미워하세요. 자 이제 절반을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약간 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터 형이 중간 과정이 있으면 그래도 팬들이 좀 이게 옅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10위 안에 10명 안에 마이클 오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하도 오랫동안 레알 뉴캐슬도 있었고 맨유 뭐 리버풀 레전드 뭐 로비 파울러 뭐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모하메드 살라 그 정도까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버풀 팬들 뛰었을 때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리버풀 팬들. 그래서 그 정도 아니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뭐 이건 사람마다 뭐 대단한 활약도 안 했잖아요. 그랬죠. 메뉴 가서. 근데 이게 뭐 사실 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텐데 중간 과정이 길었고 저는 이제 좀 재밌었던 게 또 아스날 얘기 아니니까 제3자 봤을 때는 퍼거슨 감독이 오웬을 영입한 다음에 7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리버풀에 대한 약간 도발성의 등번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참 저런 것도 신경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있으면 조금 그래도 희석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서 알렉스 퍼거슨은 대놓고 진짜 리버풀 진짜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 맨유 처음 들어갔을 때 완전 1위 팀이었으니까 막 욕도 하고 그냥 자기 재미로 한 것 같아요. 약간. 또 그런 게 본인이 맡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을 뭉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100% 그런 효과 있죠. 자, 그다음 5위 반페르시입니다. 팬퍼시 넣어야 되죠. 들어가야죠. 팬퍼시 뭐 그런 랭킹 뭐 인터넷에 찾더라도 진짜 5위권에 하나 들어가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더 높이 안 넣었던 거 이에 아까도 어느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트로피는 어차피 아스널에서 계속 그 한동안 못 이겼잖아요. 조금 속상했을 거고 하고 실력도 좋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아스널 팬 입장에서 진짜 화난 거 한 두 가지인데 그 부상 기록. 부상 있을 때 우리가 늘 그냥 옆에서 돈도 주면서 치료도 해주면서 하고 한 시즌만 쭉 부상 없이 뛰었다가 그때 떠난다? 너무 아니었죠. 하고 그것도 그 재계약 문제였죠. 자기가 재계약 안 한다고 본인이 그리고 나중에 약간 말도 바꿨어요. 자기 뭐 한다 그랬다고 조금 그때 당시 뉴스 기사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팬 입장에서
그 말에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되게 엄격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맨유 가서 바로 타이틀 우승하고 약간 이게 제일 속상해요. 맨유 그렇게 오래 안 뛰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맨유 경기만 지켜보고 약간 더 맨유 선수만 기억하고 아마 이거 진짜 뭐 당연히 아스널 팬들이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크겠죠. 와서 싸바싸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경기장 와서 막 빌고 미안합니다. 가도 되나? 우리가 싫어 나가 이런 것도 보고 싶고 좀 하고 싶은데 네. 전혀 이쪽은 아마 네. 아스널 팬들이 워낙에 그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도 부담스럽겠죠. 아마 그러겠죠. 그때 이제 그 한국 아스널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저도 반페르시가 계속 부상을 당하니까 내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차라리 내보내고 다른 공격수를 사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메인이었죠. 네, 근데 벵거가 반페르시에 대해서 되게 아끼고 두둔하는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충분히 재능이 있는 선수. 그러다 보니까 아스널 팬들 사이에서는 피터 형은 이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비디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비디오? 그러니까 벵거의 약점을 반페르시가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워낙에 많이 감싸주니까. 근데 딱 잘하자마자 뭔가 벵거에 대한 배신? 그런 그쵸. 근데 사실 보니까 벵거는 마지막까지 또 퍼거슨한테 추천해주고 저녁 식사도 했다는 거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되게 신사다운 사람이다 역시 벵거는. 그리고 이제 더 악감정을 가지게 됐죠. 맞아요. 하고 밴퍼시 또 주장이었죠. 네. 그 마지막 한 캡틴. 시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배신감 느끼고 아마 어린 선수도 아스널 어린 선수도 그거 보고 그러면 된다. 아스널 그냥 잠깐 걸치고 그니까요. 이제 다음 빅팀으로 가는 거. 그 분위기도 진짜 안 좋았죠. 이때 네. 그리고 뭐 아스널 팬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파브레가스도 주장 완장을 달고 딱 바로 나가는 바람에 되게 아스널 팬들이 힘든 시기였어요. 바로 한 시즌 나가고 바로 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 때문에 아마 아스널 분위기도 진짜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그 파브레가스가 이 안에 없는 거는 그 현지 아스널 팬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본인의 원래 친정팀으로 간 거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사한테 빼앗겼던 거. 그래서 죄책감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첼시로 왔을 때 반응은 좀 어땠어요? 근데 그거 아마 그때 미디어에도 100% 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아스널과 퍼스트픽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때 했었죠. 당시에 우리가 너무 빵빵하게 있으니까 외질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 갔죠. 어느 정도 이해한다. 왔으면 진짜 환상적인 그림이었지만 그래도 첼시 간 거는 조금 안 좋지만 뭐 토트넘 간 거 는 아니니까. 천만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4위는 이상하게 피터 형이 뽑아서 꼭 그런 거 같진 않지만 북런던 팀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바로 저메인 데포입니다. 하고 아버지가 웨스트햄 팬이니까 네. 또 그런 감정도 영향을 또 받으셨을 거고 받았죠. 웨스트햄 솔직히 한때 뭐 리오 페르난, 프랭크 램퍼드, 저메인 데포 진짜 유명주 잉글랜드 선수들 많이 키웠어요. 아카데미가 진짜 좋죠 웨스트햄이. 네. 램파드 나갔을 때 조금 여론이 안 좋았어요. 첼시 가는 거. 근데 저메인 데포 최악의 경우가 그거였죠. 강등되는 날인가 다음 날에 바로 이적하고 싶다고. 웨스트햄은 완전 혼란이었고 이거 2000년대 초반인데 웨스트햄 선수 명단 봤을 때 너무 빵빵했고 절대 강등 안 될 거다. 디포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강등되자마자 자기가 이적하겠다. 그래서 웨스트햄 팬들도 완전 배신 느꼈죠. 자기도 이제 인터뷰 후에 했을 때 너무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네, 바로 그 강등되자마자 웨스트햄도 진짜 큰 위기에 맞섰는데 왜냐하면 돈도 돈이고 선수도 다 떠나고. 그쵸. 그래서 데포도 또 토트넘 갔으니까 솔직히 동쪽 런던 웨스트햄하고 북쪽 런던 토트넘 왜 라이벌이냐? 근데 감정이 너무 쌓여요. 그 두 팀에. 웨스트햄 토트넘. 아마 제일 최악의 라이벌이에요. 웨스트햄한테. 웨스트햄은 동쪽 런던에 뭐 밀월 그런 팀이 있는데 같은 리그에 안 뛰니까 토트넘랑 제일 심해요. 네,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거. 조금 역사로 갔을 때 웨스트햄은 조금 그런 인종차별에는 백인 빡빡머리들이 많았어요. 스킨헤드. 하고 또 토트넘에 뭐 유대인 팬들 많죠. 약간 그런 싸움도 많이 있었고. 저 그 토트넘 구장 옆쪽으로 쭉 지나가 봤는데 그 유대인 마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통 의상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많이 모여 있구나 그 생각을 봤어요. 북쪽 런던 자체에도 많이 있는데 특이하게 아스널 팬의 유대인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 토트넘에 다 있는데 그래서 웨스트햄 팬들 약간 라이벌 팀 같다는 그렇구나. 거. 그 어린 나이에 골 막 터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는 나가 좀 미성숙하고 후회한다라는 종류의 인터뷰를 하면 팬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죠.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이해해 주는 거죠. 뭐 그래. 그래. 네. 그래서 모든 선수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선수가 많죠. 그래서 폴린스도 그 대표적인 얘기고 해리 큐어도 지금까지 그런 별 얘기 안 하고. 벤 퍼시도 진짜 아스널에 대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벤 퍼시. 근데 가끔 축구적인 얘기를 반페르시가 하는데 또 되게 얄밉게 맞는 얘기만 해요. 되게 얄미워. 예. 자, 그 다음에 3위는 저는 이때 분위기는 기억이 나요. 캐슐리 콜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애슐리 콜입니다. 제일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선수 중에. 왜냐면 어린 나이부터 키웠고 또 되게 좋은 활약 보여주고 엄청 잘하는 선수였죠. 하고 이때 첼시 가면서 완전 분위기가 첼시 쪽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벤 퍼시는 이미 우리가 조금 잘 못하고 있을 때 한참 못하고 있을 때니까 크게 그런 감정은 없었지만 약간 이 선수 한 명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다. 저는 느꼈어요. 네, 그때까지만 우리도 진짜 1, 2위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건데 첼시 가자마자 그때부터 올 첼시. 약간 계속. 신호탄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이미 무리뉴와 아브라모비치가 오면서 판세가 이렇게 기울어가는 느낌이었다가 이적하는 순간 이거 끝났다. 네. 이제 월드 클래스 진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에서 가장 잘하는 레프트백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아스널에 쭉 있었으면 얼마나 좋고 어린 선수로서 아스널 피도 흘리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부터 이적 전부터 막 미팅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포착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아마 그 에이전트도 한 1년 동안 에이전트 일을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안 가겠다. 왜냐면 아마 재계약 1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근데 이제 계속 다시 재계약하려다가 자기가 너무 기분 나빴대요. 아스널이 5천 파운드 부족하게 오픈했다고. 자기가 진짜 아스널 사랑했으면 그거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협의 잘 하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협의조차도 안 한다고. 그래서 떠났다고. 하고 그때 뭐 갈라스도 아스널 오면서 여러 가지를 기분적으로 안 좋았어요. 갈라스도 훌륭한 실력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거 첼시부터 보여줬으니까 좀 특이하죠 갈라스. 네, 결국엔 토트넘도 가고 좀 진짜 특이한 선수예요 갈라스는. 네. 여러 가지 이슈로 그렇게 원하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 저는 그리고 정말 아르센 벵거 감독을 좋아하지만 하나 이해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도대체 갈라스에게 10번을 줬을까? 아니 왜 베르캄프의 번호를 무슨 수비수한테 뭐 잘하긴 했지만 하고 그 이미지 지금까지 있죠. 갈라스도 뭐 배신자 리스트에도 들어가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뭐 토트넘, 첼시, 아스널 다 서로 싫어하는 팀들. 근데 그 이미지 지금까지 생생해요. 그때 버밍엄한테 져가지고 막 혼자 피치에서 거의 울 정도로 가만히 있던 거 그때 주장이었는데 주장은 그런 이미지 주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그 시즌 망가뜨린 거 좀 강인해야 되는데 1위 달리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애슐리 콜은 아마 현재 아스널 팬들에게 좀 큰 충격을 준 아까 피터 형도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이었다. 우승 못하고 첼시도 계속 우승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셀틱에서 레인저스로 간 이 철천지 원수지간의 이 팀 이거 굉장히 예전이죠. 이거 제가 솔직히 직접 기억 안 하는 유일한 이적인데 이게 모든 영국 언론에 배신자 얘기하면 축구 배신자 빠지지 않는. 빠질 수 없어요. 1, 2위를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셀틱 앤 레인저스 뭐 한국 팬들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 때문에 그 라이벌리가 아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통틀어서 제일 센 것 같아요. 그 구교신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캐톨릭이면 셀틱에만 뛸 수 있고 레인저스에 갈 수 없었어요. 그때 그런 룰 서로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모 존스는 셀틱에 되게 잘했다가 이제 프랑스 잠깐 갔어요. 한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다시 스코틀랜드 복귀하려고 했을 때 셀틱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이제 나는 유일하게 가고 싶은 팀은 당연히 셀틱이고 근데 갑자기 한 이틀 사이에서 레인저스에서 발표했어요. 모 존스도 왔다. 우리 이제 그 룰 깨고 싶다고 이제 종교 가지고 그런 선수 막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게 레인저스 팬도 분노했어요. 레인저스 팬도 자기 유니폼, 자기 스카프 다 태워버렸어요. 저 영입하면 안 된다. 왜냐면 캐톨릭 출신이 어떻게 우리 구단에서 뛸 수 있어? 그때 옛날 생각이죠. 네, 근데 그만큼으로
이 선수 자체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꼈어. 팬도 너무 싫어하고 욕하고 레인저스 팬도 우리 너 원해지도 않아. 그러네. 근데 바로 그 시즌부터 너무 잘해가지고 공격수고 그 셀틱한테도 골 넣고 셀틱 경기에서 그래서 레인저스 팬들은 마음 바뀌었는데 잘하면 또 바뀌니까 축구 팬들이 여전히 셀틱 팬들이 너무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런던 쪽에 산대요. 영국 쪽에. 자기 애들이 조금 위험할까봐. 왜냐면 그 종교 때문에 아직까지 아일랜드 그렇고 스코틀랜드에 조금 싸움이 생기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치열한 라이벌이라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모 존스턴. 이게 8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도 아이가 좀 먼 곳에서 산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치열한 상황이었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네요. 그쵸, 네. 지금까지.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저는 이거는 아스날로 온 이적이긴 합니다만 아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프로축구 역사상 최고의 배신 행위라고 하면 저는 루이스 피구보다도 캠벨이 맞다고 봅니다. 솔 캠벨입니다. 여기 지금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입어줬어요. 되게 미안해서 토트넘한테. 토트넘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축구 앞으로 할 때 23번 하려고. 늘 이 좋은 기억. 솔직히 이거 루이스 피고보다 안 좋은 거. 루이스 피고랑 되게 비슷한 사건이죠. 라이벌 팀으로. 네, 바스에서 레알 마드리드. 근데 이적료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솔 캠벨 진짜 아스날 팬 입장에서 되게 고소했던 거 FA예요. 빵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하고 그 몇 주 전에 아마 프리미어리그 시즌 끝나기 전에 막 인터뷰에서 그래서 솔 캠벨도 어떻게 할 거야? I'm staying 이런 얘기까지 분명히 했어. 애매하게 말고 I'm staying. 남는다. I'm staying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은 힘들겠다. 토트넘 팬들도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당연히 해외 갈 줄 알았죠. 그쵸. 왜냐면 이탈리 링도 많았고 그때 최고의 리그는 이탈리아 리그였는데 굉장히 높은 이적료로 이 선수를 바란다는 뉴스가 막 나왔던 거가 이제 남아 있어요. 기사들이. 네. 엄청. 근데 진짜 모든 사람 모르게 그 기자회견 있는 날에 발표돼 버렸어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없었고 벵거가 그냥 기자들한테 나 준비한 거 있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짜잔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 저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진짜 그 정도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상상해봐 뭐 토니 애덤스가 무료 이적으로 토트넘 간다. 말도 안 되는 특히 좋은 나이에 늙은 나이도 아니고 한때 제일 잘해. 캠벨은 되게 젊었을 때요 이때. 엄청 젊었을 때. 중반 뭐 한 26, 5 이거 이길 수 있는 이적은 없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러니까 FA로 가야 돼요. FA까지 가는 시점도 요즘 구단들은 안 해주잖아요. 그냥 1년 전에 팔거나 최악의 경우에 6개월 전 조금이라도 받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 다시 될 수 없어요. 모든 이적. 여러분 뉴스입니다. 주장이고요. FA인데 지역 라이벌로 이적을 했다가 방금 피터 얘기한 것처럼 얼마 전까지 남겠다고 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빡 한 거니까 저는 앞으로도 축구 역사상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된 상황에서는 이런 뒤통수 이적은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 없죠. 약간 일부러 이렇게 다 체크리스트 있었는데 토트넘한테 되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나 봐요. 우리도 모르게. 그때 제가 이거 영상을 디에슬라틱 기사를 보고 한번 쭉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토트넘과 어떤 다른 구단이랑 경기를 하다가 약간의 싸움이 있었을 때 구단이 본인의 편을 좀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앙심을 품었던 게 아니냐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추정된다라는 기사일 뿐이지. 근데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캠벨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좀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약간 멘탈적으로 되게 독특한 자기만의 약간 사고방식 있고 이 사람은 이적료를 발생을 안 시킵니다. 항상 FA로 왔다 갔다 댕기는데 나간다 그런 다음에 해외를 이적하겠다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포츠머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벵거가 자기는 포츠머스가 저기 해외팀인 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겠죠. 그렇죠. 하고 더 고소했던 거 그때 당시에 진짜 거의 유일한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였죠. 제가 토트넘 팬이었으면 아마 축구 그만둘 것 같아요. 그냥 럭비 아니면 크리켓 딴 거 봐야 되겠다. 갈아타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아스널 팬들한테 큰 기쁨. 아마 우리 뭐 무패 기록
솔 캠벨, 뭐 리그 우승 이런 약간 순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솔 캠벨의 이적이 높다. 진짜 깊었죠. 네. 약간 그거 비슷하게 요즘 팬들 느끼기 위해 사례 주자면 해리 케인과 바이언 안 가고 아스널 넘어왔으면 FA로 그 정도죠. 네. 그 정도 말도 안 네. 이거 완전 좀 다른 얘기인데. 루이스 피구 이적이라거나 아니면 마리오 교체 이런 이적이 잉글랜드로 넘어온다면 그래도 한 5위권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배신 아닙니까? 루이스 피구도 진짜 1, 2위를 다투는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 근데 솔 캠벨은 FA 때문에 그게 하고 또 외국인 선수 아니기 때문에 잉글랜드 선수 또 런던 출신 그쵸. 그래서 2위? 피고는 2위. 피고 2위. 솔 캠벨 이길 수 있는 거 없고. 그것도 진짜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또 도트문드 갔잖아요. 또 다시 도트문드 왔어요. 근데 그 발표 타이밍이 너무 최악이었죠. 발표가 최악이었죠. 네, 그 예전에도 로타 마테우스 아마 문첸글라드백에 뛰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에른 뮤닉 간다. 근데 그 컵 파이널 앞두고 그 발표했는데 상대 팀이 바이에른이었어요. PK 미스했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들도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피터 형과 함께 잉글랜드 최악의 배신 탑10. 재밌어요. 재밌어요, 확실히. 배신 직접 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지만 근데 약간 팀을 통해서 느껴지면 진짜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쵸? 이것도 축구의 재미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방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당했을 당시는 막 이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 재미가 막 쌓이니까 또 축구를 보는 맛이 있는 거죠. 스토리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항상 피터 형 이제 계속 출연하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시즌도 들어가기 전에도 재밌는 컨텐츠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 이 셔츠를 늘 입고 오겠습니다.